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예. 자, 8월 2일, 네, 주말, 8월 첫 주말인데 오늘 아주 난리가 났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네요. 장 끝나고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이 워낙 또 안 좋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 이제 오늘 밤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도 그렇지만 특히 그죠? 예, 특히 이 제조업 PMI도 워낙 또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래서 사실 금리는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연준의 목표치에 좀 내려와 있고 고용시장 상당 부분 완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곧 내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죠? 경기 침체,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역전폭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요. 그것이 이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첫 금리 인하할 때 시장이 빠질 거라고 그랬죠. 소위 최근에 이제 세븐 제가 무슨 얘기 계속해서 좀 드렸냐면 이게 이제 8월 2일 S&P 500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떨어지고 브로드컴 마이너스 8%, AMD 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이런 식으로 퀄컴 9% 마이너스.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 기술주들은 사실 이미 고점이 나와서 빠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국고초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피크 가능성입니다. 상반기 2분기까지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 점차 줄어드는, 반대로 중소형 쪽이나 주목받지 못했던 거는 그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다가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호전되는 이런 분위기로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만들 거라는 거죠. 8월 2일 S&P 500 지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소위 반도체 라인이나 빅테크 주식들, 금융주들 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6% 떨어졌고요. 그죠? 반면에 헬스케어, 그죠? 이쪽은 메디컬, 이쪽은 굉장히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 파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에버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 그리고 이번에 그 ISM 제조업 PMI가 48.8, 이게 50, 기준이 50인데요.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는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가 침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21개월 동안 20개월이 위축이 되었다. 그죠? 한 달 빼고. 그죠? 그리고 이 46.8은 거의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쇼크. 그죠? 네. 그러니까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불황형 금리 인하, 등 떠밀려서 움직이는 불황형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라는, 연준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저는 미증시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이 지금 이렇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마이너스 2.3% 폭락했는데 사실은 7월 내내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7월 13일이었나? 7월 13일, 7월 12일, 그래. 7월 12일 금요일이죠. 그죠? 7월 13일은 장이 안 열리는 토요일. 7월 13일 국고초에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월 12일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전날에 7%나 폭락했습니다. 그죠? 엄청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5.8% 폭락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5.8%나 폭락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오늘 시장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3.6% 폭락입니다. 수급박스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코스피죠. 오늘 개장하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마이너스 3.6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개장하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무려 4.2%나 폭락했습니다. 오늘의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800은 당연히 깨졌지만 790, 780도 깨져서 이제 779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전저점이 지난 10월에 만들었던 750 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이 내렸네요.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60개, 하락 종목 871개, 코스닥은 147개, 149개, 그죠? 한 150개 올랐고 1476개, 7개가 한 2300개 종목이 오늘 하락입니다. 다 떨어졌다라고 봐야죠. 그죠? 오늘 외국인들 거의 현물에서 1조 팔았습니다. 현물에서 1조 팔았습니다. 선물은 3만 개 가까이 갔다가 2만 3천 개로, 그죠? 오늘 거래소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 당분간 8월 시장이 월 초에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물론 오늘 밤 이제 고용, 이번 주 FOMC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의 성명 내용 다음에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사실 그 이번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피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재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을 사실 얘기했고, 또 지금 페드와치로는 두 단계 50bp 내려야 된다는 게 거의 2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어찌됐던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동안 들었습니다. 첫 금리 인하는 악재다. 실제로 9월 금리 인하가 임박했죠.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시장이 미리 빠지는 겁니다. 미리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같은 것도 한번 보실래요?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제가 7월 13일 고고처 방송 나가서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0달러, 135달러, 140달러. 지금 이제 100달러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죠? 다른 반도체들도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150달러 있다가 지금 100달러가 깨졌습니다. 전날에 10% 폭락하면서. 반대로 제가 밀고 있는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에브비 얘기해드렸죠? 에브비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UNH,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쪽에서 월등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영향을 물론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 2일 S&P 500에서 보여주듯이 이쪽이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리고 이 얘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잠깐만요. 보여드리면은 사실 제가 이거를 매도 사인을 내고도 욕을 좀 먹기는 했어요. 왜 반도체를 팔아야 되느냐. 그게 벌써 몇 주 전이 3주 전인가요? 네. 3주 전입니다. 7월 13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 엔비디아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교체한다. 폭탄 발언을 했고 지난주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어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때가 여기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뭐 괜찮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저는 AI 피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려왔습니다. 특히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를 그동안에 미리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소위 이쪽 라인 애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거고요. 그죠? 이번 주에 사실 85,000원 이상에서도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자, 아무튼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죠. 제가 매도 사인 내고 30% 폭락했습니다. 네. 그때가 여기입니다. 24만원, 23만원. 사실 그동안 우리 1년 반 동안 누렸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023년 1월달, 3월달, 1, 2, 3월달 사서 1년 반 보유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다 채웠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때리라고 하셨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쪽으로 바꾸면 된다. 자, SK하이닉스 사실 실적 좋았죠. 그럼에도 두들겨 맞잖아요. 왜? 실적만 가지고 절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도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기약이 없을 거라, 이 고점에서 물리면.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기약이 없을 거라고. 반도체주들도 오늘 뭐 엄청난 폭락을 보였어요. 자,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나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대선, 가까운 시기에는 금리를 첫 번째 내리고 금리 인하를 한 다음 반도체 주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는 최소한 한 2번 정도 내린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 또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유한 분들이나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참고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승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난 7월 13일 국고초에서 폭탄 발언을 하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계속 올랐어요. 그때가 여기에요. 80만원 넘어선 자리였고요. 95만원 갔다가 뭐 사실 뭐 오늘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생물보안법 수혜, 저렴한 처방법 수혜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수혜도 있고요. 그죠? CDMO 그 실적도 올해, 특히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100만원 넘을 거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대장주 알테오제는 보시죠. 깨졌나? 안 깨졌어요. 오늘 7% 빠졌습니다. 600% 오르고, 우리 작년부터 시작했죠. 600% 오르고 오늘 7%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만 원 아래로 살짝 내려왔는데, 얘는 아직 모든 재료가 다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ADC, 얘도 ADC 쪽으로도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상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저렴한 처방법,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차별화 전략은 뭐냐? 제형 변화로 편의성을 갖고 약효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죠? SC, 그죠? 제형 변화, 이게 뭐 필수지 않습니까? 알테오제는 깨진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뭐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은 안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가 주가가 이렇게 잘 가다가 오늘 못 버틴 거죠. 오늘
하지만 이 정도는 오늘 폭락장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8만 원대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왜? ADC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차세대 항암제 시장을 선점하고 또는 이쪽으로 차세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막 ADC도 작년에 어마어마한 쇼핑이 있었어요. 저는 쇼핑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빅파마들이 엄청난 M&A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ADC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이중항체, ABL 바이오. 야, 잘 버티고 있었어요. 오늘도 뭐 한 3%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방사선, IPT, 치료제, 퓨처캠 오늘 플러스로 가다 마이너스 가지면 다시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 바이넥스 이런 것도 오히려 기회가 다시 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는데 오늘 폭락장에 오늘 한 7% 떨어졌거든요. 또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 시장에서 이거 하나만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 하반기 시장의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는 미국 대선입니다. 금리도 있지만 그러면 금리는 그죠? 금리는 어차피 금리 인하로 갈 겁니다. 올해 한 2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금리에 가장 피해를 봤던 건 바이오, 제약바이오고 수혜는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자,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여기만 한번 보세요. 해리스. 그다음에 트럼프. 해리스는 큰 정부. 지금 민주당은 그렇죠. 그죠? 신재생 쪽, 첨단 제조업,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그다음에 주목할 게 공공의료산업. 그렇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약가 인하라든지 물론 공화당 트럼프 쪽에서는 그거를 민간의 자율에 좀 맡긴다. 그죠? 이쪽에 보면 트럼프 쪽은 화석연료, 원자력, 전통 제조업, 방위, 금융, 특히 민간 헬스케어 산업. 그 공통점은 여기에요. 바이든이 되든 아니 바이든이 아니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가장 시장에서 큰 변동이 없을, 그러니까 해리스 트레이드를 하든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든 가장 변동이 가장 변수가 작거나 아니면은 가장 리스크가 작거나 불확실성이 작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폭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다시 기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그 외에 많은 종목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국고처에서 말씀드리고 내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저희 국고처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도 자,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일요일은 제 방이고요. 한국경제TV 오전 9시에 국고처 방송, 내일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지금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죽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사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해서 미리 빠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저점권에 이제 와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승부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주식으로 돈을 벌 것이냐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1순위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바이오테크고요. 두 번째는 전 최근에 화장품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월에 제가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좀 좋을 거고요. 그죠? 그 외에 바닥에 있는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자, 나머지 얘기는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폭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승부를 계속 이어가던 분들에게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승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